안녕하세요 여러분, WWE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자, 오늘 WWE 세계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9월 11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소식과 2번 소식이 모두 핀벨러의 인터뷰 내용인데, TV 인사이더에서 트리플 H와의 인연 그리고 관계에 대한 핀벨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벨러 이제 일본에서 이제 WWE로 막 넘어왔을 그 당시를 떠올렸는데, 사실 일본에서 막 미국으로 왔을 때 과연 내가 WWE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고 좀 걱정이 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트리플 H였다고 합니다. 사실 트리플 H가 이제 많은 레슬링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WWE를 또 이끌어가길 바라는 또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핀벨러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트리플 H에 대한 애정 그리고 트리플 H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많이 표출을 한 것 같습니다. 트리플 H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깊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밖에도 트리플 H와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두텁다고 합니다. 트리플 H와 이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본인의 삶이 상당히 뜻깊고 운이 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리플 H의 말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믿고 따를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한 신뢰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이제 작년에 이제 휴가 갔다 오고 NXT 브랜드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도 역시 트리플 H가 있었기 때문이다. 트리플 H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의기투합을 해서 NXT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리플 H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 이렇게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계속해서 핀벨러의 인터뷰 내용을 이어갑니다. 아까 TV 인사이더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NXT 챔피언십 이제 새로운 챔피언 등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캐리언 크로스, 바로 직전 챔피언이죠,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사실 캐리언 크로스가 이제 부상으로 타이틀을 내려놨기 때문에 핀벨러 입장에서는 좀 과거의 본인의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과거 유니버설 챔피언십을 부상 때문에 내려놨던 적이 있는 핀벨러인데, 상당히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아쉬운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핀벨러가 이제 그 당시 일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캐리언 크로스의 이 부상 소식 그리고 타이틀을 반납한다라는 이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무대 뒤에서 듣고 본인의 옛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감을 한 핀벨러는 무대 뒤에 있던 캐리언 크로스에게 따로 다가가서 본인의 예전 이야기, 내가 예전에 유니버설 타이틀을 잃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캐리언 크로스에게 좀 어떻게 하면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가지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동료입니다. 자, 이렇게 캐리언 크로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타이틀을 끝까지 갖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서 나와 함께 대립하자, 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힐, 지금 지난주 스맥다운 TV쇼에 정체불명의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걸어가는 프로모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었는데, 이 여성의 정체가 누구일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링사이드 뉴스의 최신 단독 보도를 보면은 카멜라가 이 하이힐의 여성이라고는 합니다. 일단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내용은 아직 확인이 덜 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매체가
WWE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뭐 카멜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고 합니다만 카멜라는 지난 5월 달부터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도대체 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팬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링사이드 뉴스에서 보도한 이 내용이 맞다면은 카멜라의 기믹이 지금 사실 이전에 보였던 모습보다는 새롭게 기믹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카멜라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이게 카멜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쨌거나 카멜라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저 정체불명의 하이힐 저 여성의 정체가 공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매체는 지난주 스맥다운 TV쇼에서 폴 헤이먼이 카멜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뭐 소식을 덧붙였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바의 부상 관련된 그런 소식인데 이번 주 목요일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 데이브 멜처가 이제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이바는 이제 이번 주 러 TV 쇼에서 이제 8인 태그팀 매치를 진행하다가 이제 로프 사이로 수어사이드 다이브를 시도한 뒤에 이제 오른쪽 발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본인이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X 표시를 재빠르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딱 처음에 보기만 하더라도 부상이 좀 심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긴 했었는데 지금 이 뉴스 정보에 따르면은 역시 지금 내부 평가가 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이바가 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상이 심각해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바이킹 레이더스가 만약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지금 러 브랜드의 태그팀 부서 지금 태그팀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망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좀 아이바의 부상 상태가 좀 심각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매체들의 응원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일단 PW 인사이더의 추가 보도를 보면은 역시 아이바의 오른쪽 발목 신경이 훼손이 됐다고 하고요. 부상의 정도가 좀 가볍지는 않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커트 앵글의 인터뷰 내용인데 요 인터뷰 내용은 이제 AEW의 경쟁력, WWE에 대항하는 그런 경쟁력에 대한 커트 앵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장면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커트 앵글이 생각하는 AEW 그리고 커트 앵글이 생각하는 WWE 이 시장 경쟁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WWE 뉴스카드 이번 여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에 제가 다뤄드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빈스 맥맨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3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없게 수익을 막는 이런 좀 정책이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앤드류 양, 이 변호사 겸 정치인 이분께서 상당히 비판의 의견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크리스 반 블리엣 여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빈스 맥맨이 왜 잘못됐는지, 현재 빈스 맥맨의 사업적인 운영 체제가 왜 지금 이렇게 반발을 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WWE에 대한 그 독립계약,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한데 WWE 슈퍼스타들의 독립계약이 좀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는다,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독립계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전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슈퍼스타들이 사실 아주 뛰어난 그런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WWE가 돈만 벌어들이는데 상당히 좀 혈안이 되어 있다, 좀 이런 비판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슈퍼스타들의 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뭐가 불만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신경 쓰면서 좀 회사를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슈퍼스타들이 현재 삶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앤드류 양 이분께서는 지금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떨떨 슈퍼스타들에게도 이런 근무 조건이 근로 조건이 좀 좋지 않다, 이거를 내가 바꿔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주장을 한 것은 이제 WWE가 억압적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제 WWE의 이런 사업적 전략이 좀 너무 억압적이다, 너무 일방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이다, 요거를 지금 상당히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WWE와 AEW를 상당히 비교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빈스 맥맨의 운영 체제와 그리고 토니 칸의 운영 체제가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AEW를 응원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앤드류 양은 빈스 맥맨이 너무 돈을 밝히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벌어놓고도 이 돈을 제대로 못 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의 마음속에는 금전적인 과시욕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7번째 소식은 월터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 맥인타이어의 만남,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부터 레슬링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루 맥인타이어, 월터 둘 다 서로의 맞대결을 정말로 진지하게 원하고 있는 양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루 맥인타이어가 NXT UK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을 텐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월터 또한 드루 맥인타이어 맞대결을 하고 싶다, 드루 맥인타이어가 나를 정말로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작년에 서바이버 시리즈 때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싱글 매치를 제대로 치러보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드루 맥인타이어에 대한 칭찬을 늘어났는데, 드루 맥인타이어가 큰 체격에 비해서 매우 날렵하고 강렬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드루 맥인타이어 레슬링 스타일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을만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되는데 월터는 메인 로스터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슈퍼스타로 유명합니다. 둘이 만나려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월터는 영국에 있고 드루 맥인타이어는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월터와 드루 맥인타이어가 맞대결을 갖기에는 좀 뭔가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스카드 8번째 소식은 WWE 슈퍼스타 이제 출신이었던 맷 사이달의 인터뷰 내용인데, 리코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맷 사이달의 리코셰와 이제 친분 관계가 워낙 두텁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장면만 넘겨드릴 테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차분차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간추린 뉴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